좋아요, 구독! 네, 오늘도 역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행동주의 펀드, 이 단어 참 많이 들어보셨죠? SM에 이어서 SBS까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행동주의 펀드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이 과연 한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라고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답변을 내놨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행동주의 펀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던가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움직임들을 촉발시킨다. 따라서 기업 경영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라는 이야기를 챗 GPT가 내놨습니다. 자, 만약에 기업 경영이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행동주의 펀드의 압박에 의해서 변화를 하게 된다면 기업 경쟁력 향상으로도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챗 GPT가 살펴본 부분이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기업 이미지와 평판과 기업 경쟁력까지 강화가 된다면 당연히 주가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이 결국에는 한국 증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챗 GPT가 내놨습니다. 자, 강관우 앵커님, 오늘도 이렇게 챗 GPT가 모범적인 답변을 내놨는데, 자, 저희가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깊게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강관우 앵커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좀 하나하나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영화 이렇게 촬영할 때 레디 액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액션이 한국말로 행동이에요, 행동. 동작을 하라 이거잖아요. 행동주의, 행동을 하는 그런 펀드를 행동주의 펀드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라자드 펀드, 일명 장하성 펀드라고도 불렀었는데 2006년 정도에 출범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행동주의로 막 기업들을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서 공격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요동을 쳤었던 때도 있었고 주가는 그 뒤에 흐지부지 되면서 다시 원위치로 왔다가 최근에 조금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다시 이제 행동주의가 뭐냐? 이거 주가가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게 바로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주의 펀드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좋게 보는 쪽에서는 지금 챗 GPT에서는 약간 좋게 봤잖아요. 네. 그래서 좋게 보는 얘기는 주주 수호자다. 주주들의 권익을 위해서 행동주의 펀드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증시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대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기업 사냥꾼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공격하는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이렇게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라인 바이 라인, 그러니까 한 주씩 잘 보시면서 좋은 펀드구나 아니구나 이걸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나라만의 아주 특유한 그 할인 요소가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북한하고 아직도 그 정전 상태잖아요. 이런 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이긴 하지만은 행동주의가 얘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유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지배구조 이슈입니다. 불투명한 지배구조. 이게 항상 우리나라 주가의 할인 요소다. 이렇게 말 많이 해왔었고 두 번째는 이사회가 말이죠. 거수기 역할만 한다. 이게 다 내 편만 다 이사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의견을 독립적으로 내질 않는다. 반대 의견도 내기 힘든 그런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사회이사나 감사나 이런 쪽으로 행동주의 펀드가 사람들을 더 넣으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이 사실은 되게 첨예한 부분입니다. 이게 돈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주 환원율 이게 이제 배당도 주주 환원율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게 이제 환원율에 들어가는데 이게 아직도 너무 낮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 이제 숫자를 좀 하나 보시겠게요. 27% 대 95%. 하나는 한국이고 하나는 미국입니다. 작년 기준인데요. 작은 27%가 한국이고 95%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자기들이 버는 거에서 주주들한테 무려 95%나 이렇게 돌려주고 있다. 환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27%에 불과하다. 이게 좀 작은 것 같지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서 27%입니다.
예전에는 훨씬 낮았었고요. 근데 27%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진단을 좀 최근에 한 리포트를 제가 훑어봤는데 이런 얘기들을 써놨습니다. 행동주의, 아까 챗GPT가 얘기를 했지만 네. 긍정적으로 봤어요. 긍정적이다. 우리나라 증시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래서 증시가 전체적으로 뭐 22%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놨고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여가지고 MSCI 선진국 지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MSCI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개도국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할인을 받는 요인이 있는데 이게 선진국 쪽으로 가면서 훨씬 더 큰 물에서 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그다음 차트를 보시면 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하는 회사 이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SM 뭐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막 날아갔었잖아요. 네. 개인들은 뭐 이번에 돈들 좀 많이 챙겼을 겁니다. 돈들이 많이 챙겼는데 덕분이죠.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여기서 먼저 손을 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행동에 옮겼고 네. 그다음 KTNG입니다. 한국담배임상공사라고 예전에 이름이 그러는데 시청자분들이 KTNG 그러면 외국 회사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담배임상을 만드는 하는 이런 회사인데 안다자산운용 그 FCP 이따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두 회사들이 이렇게 관련이 돼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KCGI라고 하죠. 일명 강성부 펀드인데 여기가 이제 지금 자사주가 아니죠. 공개 매수에 응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관련이 돼 있고 네. 또 아까 얘기한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7개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배당금 올려라 이런 요구들을 그 연말에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주가가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좋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토종 펀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송이 많아집니다. 보세요. 22년도에 22개 소송 건수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네. 지금 소송 제기된 기준으로 벌써 23년도 들어와가지고 42개 기업이 관련돼서 이런 소송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통의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KTNG 사례를 좀 볼까요? KTNG 아까 FCP 제가 빨리 지나갔는데 이게 영어 말이 줄여놓은 거라 좀 깁니다. 플래시라이트 캐피털 파트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토종 이제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KTNG의 G가 진생입니다. 진생. 우리가 인삼이라고 하잖아요. 인삼 사업을 하는 그런 파트가 있는데 그거를 떼어내 가지고 상장을 해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하는 거고 자사주도 1조 넘게 좀 취득을 해라. 늘 돈 많이 벌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거고 배당금도 올려라. 그리고 그 배당까지도 연말에 이렇게 하지 말고 매 분기마다 해라. 삼성전자도 지금 매 분기마다 하죠.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앞서가는 KTNG가 되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KTNG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여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했고요. KTNG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돈 많이 돌려줬다. 주주 환원율 우리 생각보다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련 자료를 이제 냈는데 이 숫자 결론만 보시면 제일 하단에 주주 환원율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9년도에 63.8%였던 이 KTNG가 최근에 주주 환원율을 69%, 21년에는 94.6%까지 지금 올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 주주 환원율은 좀 산수를 좀 해야 되는데요. 중간에 배당 총액이라고 있습니다. 배당 총액하고 그다음에 그 두 번 내려오면 자사주 매입이라고 있잖아요. 그 자사주 매입을 두 개를 더하면 총주주 환원 금액 이렇게 이제 금액이 뜨거든요. 21년 기준으로 9,242억 원을 주주들한테 돌려준 거예요. 총 번 거는 얼마 벌었을까요? 제일 위에 보시면은 당기 순이익 이래가지고 9,773억을 벌었는데 그 중에서 94.6%인 9,242억을 주주들한테 이렇게 돌려준 케이스니까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KTNG 제가 숫자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그 다음 타자는 누구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죠. Who's next? 그 다음 기업은 누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그런 걸 알면은 참 좋겠죠. 저희 증시8 증시구에서 계속 그런 회사들을 이제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ESG, 우리가 ESG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마지막의 G가 governance, 지배구조에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배구조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생각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